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내가 이게 문제로 느꼈으면 내가 나서야지. 정상성의 어떤 모습을 사회가 명확하게 한 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이 기회의 문을 더더욱이 좁게 만드는 걸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얘기를 다 하기엔 한마디로 부족해서, 팟캐스트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본 팟캐스트는 노무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MC 세민. 네,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저번 주가 추석 연휴였잖아요. 연휴가 끝나서 그런가 유독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양가가 다 서울에 계셔서 하루에 이렇게 간단하게 왔다 갔다 했고요. 우리 누나께서는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거의 6개월 만에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랑 이제 3일 동안 놀러도 다니고 마지막 날에는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네, 그 스토리에서 봤는데 그 도산서원 야경이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네, 좋죠. 네, 모든 분들이 꼭 가보셔야 할 명소입니다. 네, 안동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또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또 사연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요. 경남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경남이기 때문에 우리 안동하고 또 같은 경상도이기 때문에 우리 세민 누나가 사연을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살릴 수 있을지 네, 사투리기 모르겠는데요. 때문에, 네, 한번 제가 시도해 보십시오. 네, 안동에 한 10년밖에 안 살아서 예.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한마디. 그래도 해야지 웃자겠어요. 매번 지고 질 줄 알면서도 싸우는 활동가. 시민분들이 자주 하고 듣고 저도 하는 말이라서요. 바보 노무현 정신이 담긴 말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경남 장학생 문준혁 씨가 신청한 사연입니다. 저랑 2000년생 동갑이고요. 참 열심히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항상 저희 서로 활동하는 거 응원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현장에 계신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장학생 16기 저기 동기죠. 오연진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6기 노무현 장학생 오연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봉합 캠프에서 네. 같은 방이었기도 하고 네. 같은 조였어서 네. 좀 다른 장학생분들보다는 얘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궁금한 게 또 많아요. 그런가요? 네.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연진님이 네.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긴 하지만 네.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PD 누나도 제주도 출신. 정말 맞아요. 그냥 들었어요. 네. 네. 제주도에 마침 네. 또. 그래서 이제 SNS를 보니까 네. 제주도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제주도 자랑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일단 이 회색빛 도시 서울에서 나가서 제주도로 가면 좋은 점은 일단 제주는 공기부터가 좋기 때문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하늘이 잘 보이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고요. 또 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또 좀 마음이 힘들어질 때 바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을 때 저희 제주도에 살면은 바로 갈 수 있다는 점. 그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는 좀 자주 가시나요? 원래 작년엔 사실 바빠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안 가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너무 바쁘니까 힘들어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치유받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정말 자주 내려갔던 본가는 제주도에 있으신 건가요? 네, 계속. 또 요즘 시험 기간이시여가지고 정신 없으시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사실 이게 공부만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병행하다 보니까 새벽 공부가 너무 일상이 돼서 체력적으로 지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새벽 저도 항상 늦게 자잖아요. 근데 새벽 한 3시나 4시쯤에 꼭 스토리가 올라와요. 힘들다고. 하루 종일 입 닫고 공부하다 그때쯤 이제 현타가 오는 타임이어서. 네. 가끔 감성글 있기나 이런 거 네, 같이 맞아요. 올리시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네.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 네, 맞습니다. 생각을 감사합니다.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연지님의 이야기를 얼른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코너,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아니 차원님,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작은 노무현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잘 아시지 않아요? 같은 방 쓰셨다면서. 고정 멘트라서 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뭐 분위기 괜찮으신가요? 당연하죠. 네, 또 워낙 좋고. 유수의 네.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방송에 저희가- 매번 떨려서. 네, 뭐 대본에 없는 질문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연진님께서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망으로 가득 찬 매일이 투쟁인 사람,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오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네. 언제 들어가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먼저 전국대학생위원회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 제가 작년 2월에 삼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봐야겠다 해서 들어갔던 것은 서울시당에 있던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좀 활동을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선배님들이 좋게 봐주시기도 했고, 네, 또 성과도 조금 냈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올해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가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수석대변으로 임명된 거는 8월에 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좀 느껴지시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실 요즘 사회 전반에 조금 사실 침체되고 우울한 분위기가 많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사회 연대가 조금 실종이 되고 그럼 사회 문제들이 좀 더 심화되고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조금 심화가 될수록 패배감에 짙은 사람들이 좀 늘어날수록 더더욱이 제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배감이 짙다는 거,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나서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이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문제로 느꼈으면 내가 나서야지. 이런 당위나 책임감이 조금 더 세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제 열정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을 덧붙이자면은 이게 하도 이게 제가 어느 집단을 가든 어느 사회를 가든 뭔가 그 사회에 이거 당연히 해야지라고 여겨졌던 룰이나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고지것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라서 살짝 반골 기질이 있는지 저는 사실 계속 문제의식 같은 게 끊임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전 또 이제 그걸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적극적으로 선후배 위아래 가리지 않고 말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레드팀이다. 나쁘게 말하면 또 이제 막 미친 X다. 약간 이런 말까지 들어서 그러면 뭐 내부 총질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뭔가 선배들이 뭔가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뭔가 가야 되는데 뭔가 조금 좋게 가면 안 될까? 뭔가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죠. 사실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실 뭔가 틈을 만드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건의를 조금 좀 더 온순한 방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뒤에서 따로 말씀드린다던가 좀 저만의 방법을 나름대로 찾고 있어요.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게. 그러면 우리 노무현 장학생 지원하신 것도 뭐 그런 열정으로 지원하시게 된 겁니까? 그렇죠.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실 네. 재단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아시고. 왜냐면 원래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했었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었어요. 재단이 있던 거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네. 마지막 해에 몇 살이셨어요? 제가 03년생이어서 그쵸. 그때 제가 태어났나 그때? 태어나셨죠? 태어났었을 예, 때죠. 예. 근데 한 기억이 서너 살 없어요.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예. 응애하고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근데 네, 나중에. 알게 되고 네, 책을 예. 통해서 그래가지고 장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님들이 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좋았다고 엄청 칭찬해 주셔서 나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바로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하긴 저희가 벌써 16기니까 네, 좀 오래됐죠, 역사가. 많이 네, 그쵸. 이렇게 계실 네. 법해요. 그러면 왜 우리 오연지 씨를 선배들은 추천을 한 네. 겁니까?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것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커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저희는 더더욱 이 집단 사고에 갇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는 좀 강박이 있어요. 정말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 만나야 된다. 노무현 장학생 하면은 정말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오는 거여서 사실 저번에 봉화 캠프 갔을 때 놀랐던 게 저는 노무현 장학생 하면은 사회 운동을 하시거나 뭐 언론 쪽에 종사하시거나 뭐 정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뭐 예술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한의대 다양했잖아요.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 장학생 지원서에 네. 제주 학생 인권조례 네, 내용이 네. 있던데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 레드팀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돼. 뭐 우리 학교는 원래 이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다녔던 학교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비교적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신 편이긴 하셨는데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뭔가 자꾸 건 바이 건으로 사람 바이 사람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걸 조금 통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정치 동아리 면접을 보다가 거기 면접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혹시 포스터 한 장을 건네주면서 내 친구가 하는 곳인데 혹시 관심 있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봤는데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그 시민단체인데 이 제주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느껴왔던 그 문제의식을 다 종합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너무 동참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선배님들이 또 그걸 좋게 봐주셨고 나중에 대표 자리까지 올라와서 운동을 이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제정이 되긴 해서 살짝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아쉬운 건 또 아쉬운 점 본인 같고. 활동의 시발점은 이 제주 학생인권 조례인 네,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학생인권 조례로 기사를 10개 넘게 썼어요. 사실.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썼고, 진짜. 그리고 서울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도 네. 상당히 깊게 관련을 많이 제가 정말요. 했는데 학생인권 조례 얘기만 해도 아마 하루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닦아줘, 네. 텐데 진짜. 우리 누나도 학생인권 조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저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연지님의 피드를 보다가 이제 거기 뉴스 네. 관련 그런 피드가 있길래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긴 했어요. 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원래 잘 만들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원안을 많이 따온 조례인데 차이점은 안 좋은 거밖에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우울하긴 한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성적이라든지 뭐 임신, 출산, 뭐 성적 지향 뭐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말자라는 서울이 내용.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그쵸. 그거가 메인이고 음. 제주도는 살짝 다르게 이제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게 좀 빠져가지고 그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또 서울시 조례를 보면은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교육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제주는 그 내용 살짝 빠져서 그 두 개 말고는 사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정신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재정은 어쨌든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고 또 사실 시민단체 활동이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피력을 하고 해결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드는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체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앞선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한계점이 분명하다.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의 그 최대치가 그 역시 제도권 정치 내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크게 느끼고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탁하는 걸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이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에 들어와서 또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있고 많은 꿈도 꾸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 뭔가 네. 새롭게 느껴지는 시험이 너무 힘든 거 외에 또 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나 좀 뭐 있으신지요? 우리 세민 누나도 좀 대학교 다녀보셨으니까 좀 잘 아실 텐데 저희 다 대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뭐 저희 고등학생 때도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적 운동을 하면서 이게 그때부터 이제 조금 학내 민주주의 수립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라는 게 우리 학생들이 접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회잖아요. 이때부터 민주주의 경험이 좀 축적이 돼야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도 참여를 했던 건데 그것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제가 대학교에서 현재 느끼고 있는 가장 절실히 통과되어야 하는 의제는 뭐냐면
총장 직선제인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저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했으니까 이번에는 대학교에서도 한번 이런 법안들을 조금 추진을 해서 대학교 내의 민주주의 확립에도 조금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총장을 학생 손으로 직접 뽑자. 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최근에 총장 직선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도 정말 많았거든요. 학교 내 뭐 외대 같은 데도 막 대자보도 엄청 많이 붙기도 하고 뭐 투표를 해서 뭐 1순위로 결정된 후보자가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갑자기 뭐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민주주의 별로네? 뭔가 효능감 못 느끼겠네? 투표를 해봤자 바꿔지는 게 없네? 이런 인식이 커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서 저는 총장 직선제 법안이 한번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총장 직선제에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네. 저의 출신 대학인 덕성여대가 총장 직선제예요. 오. 그래서 거의 6년 전부터 지금 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이미 총장을 저희 손으로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총장 직선제가 이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장점이 더 많긴 한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커뮤니티는 에브리타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마음에 드는 총장이 아닌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폄훼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동을 당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좀 해결이 된다면 총장 직선제는 정말 그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 열정 역시 네. 또 프로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까지 3번 중에 제일 매끄럽게 잘 진행이 정말요? 된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잘 됐고 또 조회수가 잘 따라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주변에 아주 열심히 발표 팔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홍보를 하면서 아주 네. 조회수 1000회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편해요? 네. 한번 갑시다. 당연하죠. 네, 일단 당연하죠. 일단 너무 좋아. 저부터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젊은 패기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 정말 저 그렇습니다. 훌륭하고요. 예, 두 번째 코너 그러면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님, 요즘 하는 생각을 5글자로 말한다면? 하나 파이팅. 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 작은 노무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 네, 두 번째 코너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는 그야말로 요즘 연진님의 생각을 꼬치꼬치 캐묻는 코너인데요. 네. 교육 현장과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이시고 네. 이런 노동 문제 정치인이죠. 누가 뭐래도 정치인이에요. 이렇게 네. 고평가를 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요즘에는 특서 출신 노동자 문제에 좀 특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성화고 출신이신가요? 저는 아닌데 제 아니지만. 친구들 중에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더 또 관심이 네. 갈수록 특히 제주가 특성화고 네.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또 사고도 많이 많죠. 있었고 다음 달이 이제 이민호 씨 구주기가 네, 될 맞아요. 텐데 예. 네. 그래서 더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군요. 네. 사회학 교양을 들었었는데 제가 특성화 출신 친구들의 얘기는 사실 고등학교 때 많이 듣긴 했지만 대학 와서 다시금 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회학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과제가 이제 뭐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사용해서 영화 다음 소위 관련해서 조금 에세이를 쓰는 거였는데 네, 영화 다음 소 혹시 다들 보셨나요? 봤죠. 저 시사회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정말요? 네, 역시 또 좋은 교육 영화. 언론이어가지고 또 봐주셨군요. 그래서 다음 소위를 보니까 이게 말만 그냥 들었을 때랑 그 주인공에 완전히 몰입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는 거랑 다가오는 와닿음이 정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다음 소위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햇살 비추는 그 장면. 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사실 특성화 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이제 노동자 권익 신장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히 청년층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그리고 그것에
그것이 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회 문이 너무 좁은데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경쟁에 과열되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성의 어떤 모습을 사회가 명확하게 한 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그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패배자, 도태자 취급을 하는 것부터가 이 기회의 문을 더더욱이 좁게 만드는 걸 생각해요. 이런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실패자겠지, 난 그러면 사회에서 치유를 못 받겠지, 이런 불안에 더더욱이 계속 한정된 노동시장에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이것들을 해결하려면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뭐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모델들의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게 특성화고 출신 노동자분들이 좀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그런 건데, 그러려면은 사실 공장에 가서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위험한 노동에 어쩔 수 없이 몸담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산재에 노출된다는 그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 문제의식과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특성화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다음 송 영화 나오고 또 개선이 좀 되기도 했는데 맞아요. 아직도 그 갈 길이 또 좀 맞아요. 남아 있기도 하죠. 네. 저는 특히 그 특성화고 얘기를 할 때 좀 인식 얘기부터 좀 먼저를 하고 싶은데 보통 그래도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가 어떤 걸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이제 40, 50대 분들이나 그 뒷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고, 농고 이렇게 부르면서 소위 좀 노는 애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정말 많아요. 연진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희망적인 게, 저희 제주도가 완벽한 평준화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 중학교 때 시험 성적에 따라서 그 상위 50%, 60%에 들지 않으면은 사실 보통은 다 특성화고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게 특성화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세대 사이에서는 특성화고 가는 거 그렇게 뭐 특별한 일 아니네? 뭐 이렇게 막 별난 일이 아니네? 뭐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리고 뭐 어쩌면은 사실 내가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데 굳이 가는 것보다는 특성화 가서 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선배님들이 또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 그런 인식들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제주도의 여러 이 문화적인 요인들을,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에도 조금 확산이 된다면 이런 세대적인 인식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 부위원장 같이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인식이 많이 좀 이렇게 또 저를 올려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잖아. 이게 대학도 이게 네. 상위 25%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네. 수가 있고 75%는 지방으로 네. 가게 되는데, 근데 뭐 지잡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인구의 반 이상을 그냥 장동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불행하고 25%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노동 문제도 죽지 않고 일하고 해달라는 게 노동자들의 굉장히 오랜 그 바람이잖아요. 바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도 개선을 하고 또 인식도,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그 사회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만큼 진보한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인식도 많이 그렇게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들 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도 노동 문제 또 취재를 많이 해보기도 했고 또 우리 오 부위원장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또 이번 정부가 또 산재 없는 나라 원년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어떤 또 대안이나 그런 거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이미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밝히긴 했지만 사실 근로감독과 충원 정말 저는 시급하다고 봤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노동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특성호 노동자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자면 이 근로감독관 충원처럼 조금 이들이 취업하는 이 취업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또 현재 특성화고들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받냐면 교육부에서 이제 취업률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이들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더 조급해져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저 이런 문제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저 너무 관두고 싶어 해도 그냥 다녀라. 후배들 생각해서 참아라. 후배들 생각 참아라. 이렇게
학생들을 더 이렇게 다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취업률 중심의 예산 배분 구조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좀 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요소들을 많이 개입을 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노동 현장의 실질적인 그 운영 실태들을 좀 질적인 척도에서 판단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 배분 방식을 추진을 한다면 현재의 많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부터 말씀을 네. 쭉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연지님께서 네. 제주도가 고향이어서 그런지 지방에 대한 언급을 맞아요. 종종 네, 하셨어요. 네, 네, 이제 서울의 사례를 참고해서 네. 이제 제주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다던가 네. 아니면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의 어떤 정치 경험을 들려주셨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연지님의 연설 영상에도 지역과 관련된 네, 언급이 나와 맞아요. 있어요. 조회수가 한 300만 넘게. 이 영상은 이 영상 아니었는데 아닌가요? 이 영상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 영상은 아마 그때 120만인가 120만? 그래도 엄청 높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120만 정도. 이번에요? 요거 이번 1200 정도만 돼서. 알고리즘의 축복이 도와주기를 네. 1200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네. 우리 또 직접 듣고 가는 시간이 있다고. 네. 본인 목소리 듣는 거 괜찮으신가요? 굉장히 원래 민망한데요. 좀 힘든 일인데 네, 너무 이게 힘든데 하지만 정신이 되게 네, 참아보도록 더 큰 하겠습니다. 정신이 되기 네, 위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셔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여의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지역 청년 대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견 후에는 현장 속으로 가겠습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 연설 유세단 유니브 스피커와 함께 전국에 퍼져있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현장 유세를 펼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 방박 공고 골목 돌아다니겠습니다. 지역 속으로 청년 대학생 옆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힘들어하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드네요. 사실 제가 연설을 직접 하니까 네. 이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네. 아쉬운 부분은 또 뭐였는지가 다 이렇게 다시 그렇죠. 보이니까 맞아요. 네, 저도 너무 제가 힘드네요. 쓴 기사 잘 못 읽습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진짜. 근데 연설 톤이 따로 있으시네요. 네, 그죠? 그렇죠. 뭔가 네. 이게 계속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때는 이렇게 해볼까, 이때는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저만의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치인들은 또 목소리가 여러 개 이렇게 네, 항상 맞아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변이 너무 뛰어나신데요. 아니에요. 네, 딕션이 너무 정말요? 좋으셔가지고 아이, 래퍼 하셔도 될 것 래퍼요? 같은데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는 걸로. 네네네. 네, 래퍼. 네. 아무튼 이 연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기자회견이었냐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던 건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어떤 대선 전략을 가지고 20대 대학생들을 타겟팅할 건지를 밝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때 그래서 저희가 모토로 삼았던 것은 사실 이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요즘 좀 유행하잖아요. 그런 구조를 타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대학생위원회가 장점이 기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다들 젊고 체력도 있고 그럼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이 이제 이 체력을 이용해서 전국으로 퍼져서 각 대학이나 각 지방의 의제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여의도 정치권 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그냥 도시 청년. 그리고 막 사무실에서 막 거들먹거리고 뭐 어디서 카메라 하면 뭐 내가 뭐 된 줄 알고 이런 정말 많아요. 이미 많죠. 지금도 있긴 한데 사실 너무 많아.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안 좋아하고 저희도 사실 그런 비판들에 공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러지 말자. 우린 그렇게 사무실 안에서 에어컨 더울 때는 에어컨 맞고 추울 때는 히터 맞으면서 편한 상태에 머물러서 그러고 있지 말자. 그래서 현장 속으로 가자는 그런 생각에서 나왔던. 맞아요. 그때 네. 스토리에도 도시 청년 되지 말자는 의미의 네, 그런 말 맞아요. 한번 올리신 네, 적이 맞습니다. 있는데 네, 진짜. 맞아요. 정말 또 많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예. 영상에서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네. 직접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겠다는 네.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지역주의 타파 같은 네. 경우도 사실 노무현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 노무현 장학생에 지원을 할 때 지역주의 타파 위주로 좀 적었었는데 네. 그 서울시의회 인턴할 때도 지역주의 관련해서 적고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안동이라는 그 고향이 안동 권 씨랑 안동 김 씨가 또 장기 집권을 63년간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2025년에? 네, 그래서 제가 어. 거기서 살아보니까 네. 안동이 대구보다도 오히려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네네네. 이제 연진님도 정치 활동에서 네네. 노무현 정신과 좀 맞닿아 있다 이러는 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까지 대화에서 잔잔히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제 비판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만 꼽아보자면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했던 그 모습이 현재 저의 정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지 않나. 계속 레드팀이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뭐 활동에서 뭐 어떤 성과가 있었던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꾸 아쉬운 점만 말하고 개선점만 말하고 거기서 이제 보이는 건데요. 뭔가 사실 근데 전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우리 당 입장을 옹호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런 일은. 그렇게 하면은 근데 사실 너무 집단 사고에 편향되기 너무 쉬운 구조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상대방이 우리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조금 뭔가 수준 낮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뭐 반대토론을 해야 한다는 이런 정신, 레드팀의 의견도 좀 소용할 줄 알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네. 연설 한두 문장 보여주실 수 한두 있나요? 문장인가요? 그래서 듣고 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께 할 말씀 올리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지 본인들 진영의 존속과 본인들 당의 집권과 본인들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들로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신들의 책무를 방기하지 마십시오. 열망과 필요 일궈는 자유와 민주의 땅,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할 마지막 보루로 오직 국회만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 최후의 보루를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쳐버린다면 당신들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여야가 더불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하시다니. 발이 나는 꼬여가지고 못하시면 놀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발음이 너무 꼬여서 너무 아쉽네요. 아니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래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죠. 진짜 진심 보여드려요? 거짓말이죠. 보여드려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름 돋는 떨림 그대로 팟캐스트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회차 클로징 멘트 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근데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저도 그동안보다. 공감해요. 진짜 연지님도 아쉬우신가요?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쉽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죠. 네, 할 건 해야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줄로 웃고, 와, 네. 자, 한 줄로 울고. 마음속에 콕 박힌 그 문장. 오늘의 한 문장 함께 들어볼까요? 내 인생의 한 문장. 아, 좋네요. 오연지 부위원장 답변이 특별히 기대가 되는 게요. 인스타그램의 감성글. 네, 자주 올리죠, 올리시는데요. 제가. 네, 네네네. 그래서 몇 개 또 뽑아서 네. 읽으려다가 너무 많이 네, 너무 많죠. 올라와서 네, 예, 맞아요. 그랬는데 또 독서 계정 또 운영 중이세요 인스타에. 네, 그렇죠. 사실 뭔가 제가 읽었던 글들을 너무 공유하고 싶은데 네. 이게 조금 너무 많으면 스토리를 테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느질처럼. 네, 그래서 그냥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네. 연지님이 소개해 주실 한 문장은 뭘까요? 일단 고심을 한 끝에 하나 선정을 하자면 다자의 오사무의 사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진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서핑을 하다가 좋은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저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사실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운동이라든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꽂혔는데 거기에도 더불어서 또 혁명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게 정말 나랑 가장 닮아 있는 문장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닮고 싶은 문장이다. 그런 생각으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요? 예. 저는 사실 직업인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 한 번씩 출근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 사법으로 출발하겠네요 일단. 그쵸. 아무래도 그쵸? 첫 번째 네. 사법부에 출근을 하는 것으로. 예. 네. 변호사 시험 준비 중이시죠? 지금은 저 네. 대학생이어가지고 예. 로스쿨도 못 들어갔는데 만약에 네. 된다면 사실 네. 하고 싶다. 왜냐면 사실 제가 자꾸 레드팀 역할을 자처한다 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그 제도와 정책을 움직이는 그
메인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씩 몸담아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저 지점들이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 내 인생의 한 문장을 들어서 그런지 네네. 이제 방금 하신 말씀에서도 네. 사회를 향한 애정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연지님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아져야 좀 사회가 음.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연지님을 한 단어로 소개를 한다면? 이게 제가 사전 미팅 때 처음 질문 받고 엄청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저 자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낭만적 현실주의자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한때 낭만적 현실주의자냐 현실적 낭만주의자냐 그 밈 돌았던 거 아시죠? 그게 불현듯 생각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좀 낭만적 현실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정치인데 정치라는 것이 사실 현실과 이상 그 어느 한쪽에도 크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DJ가 말한 것처럼 네. 한 발씩. 네, 저 너무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상을 좇지 않고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만 좇고 현실이 어떤지 보지 않으면 사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근데 그 중에도 그래도 어느 쪽을 좀 더 본질에 어느 쪽에 좀 더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 하면은 저는 사실 현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실주의자를 본질로 깔아두고 대신에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상을 좇긴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낭만주의를 그 위에 조금 깔아둬야 된다라는 생각에 전 낭만적 현실주의자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낭만적 현실주의자라는 말을 듣고 좀 이게 궁금해졌어요. 네. 연지님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그러니까 어떤 배경을 갖고 태어났든 어떤 삶을 영위하던 간에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 나름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 다양한 곳에서 네. 연지님의 그런 낭만을 잘 펼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팟캐스트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연지님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일단 오늘 너무 MC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특히 제가 믿고 있었거든요. 차원 MC님 막 자기가 리액션 잘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분위기 싸늘하게 안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배세민 MC님 원래 워낙 평소에 똑 부러지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진행 실력이 똑 부러져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오늘 재밌어서 시간 간 줄 몰랐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다니까 너무 아쉽고 앞으로도 이제 다른 장학생분들 하시는 거 열심히 챙겨보면서 오늘 저의 촬영분도 열심히 발품 팔아서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뷰 10만 뷰? 갑시다. 일단 저부터 맨날 1,000회씩 볼게요. 다들 저도 돌릴게요. 돌릴 거예요? 저도 잘 때 틀어놓고 네, 그래요? 저 믿고 있겠습니다. 휴대폰 한 3개로 그래요? 틀어줄게요. 최고 조회수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보죠. 해서. 네, 그럼요.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4화는 11월 15일에 업로드됩니다. 16기 노무현 장학생 분들의 작은 사연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